교육 공동체의 마음 나누기 토크 콘서트 둘이 하나 되는 2021년을 꿈꾸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 2022 설명회에 이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는 2021년 나주교육 희망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6분만 모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평초등학교 노명숙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금천중학교 배지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나주초등학교 서경호 선생님이십니다. 행정실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전남과학고 오한석 행정실장님, 반남초 정숙정 행정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끝으로 라운유치원 정희정 교무행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나주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시간 댓글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상황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나주교육에 바라는 내년도 나주교육의 모습도 함께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저희 한 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추위의 사태를 맞으면서 아이들과 선생님, 부모님들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나 원격 수업, 그리고 방역, 긴급 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고충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배지수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주 금천중학교 교사 배지수입니다. 우선 저는 교과 중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은 그 교과의 특성상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인데요. 그동안은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함께 합주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노래 부르기도 금지가 되고 마스크를 벗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관악기 연주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럼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당장 다른 활동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이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당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 시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그것을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저희 학교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처음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컴퓨터 조작에 능숙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컴퓨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미숙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업로드할 자료들을 제작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 촬영을 편집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수업 준비할 때 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올린 그런 수업 자료들을 동료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습 자료들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 교사의 역량 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 안팎의 전학생 선생님들끼리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연구도 해보고 수업 연구를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콘텐츠 업로드하는 방식에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는 나중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요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대답이 활발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수업에 잘 참여를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수업에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중학생 친구들도 몇몇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아직 낯설어 하기도 하고 또 수업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에 어떤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주초등학교 교사 서경호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시작될 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격 수업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밴드, 줌,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방법이 익숙해진 후에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또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또 원격 수업 자료를 분담해서 제작도 해보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자녀의 등교가 일정치 않아서 육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집에 아이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택근무나 육아 시간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도 눈치가 보여서 잘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살과 1살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감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은 내가 눈치 준 적이 없는데 하고 오해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건 저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첫째를 하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이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업도 수업이지만 저경력 교사인 저로서는 업무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과후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융통성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만 마음이 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과후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다가 재개되기도 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획서는 자꾸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저의 노하우 부족이겠지만 예산 사용을 많이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가장 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등등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선생님들뿐만은 아니죠. 함께 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운영 전반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정희정 교무행정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은유치원 교무행정사 정희정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업무 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자리여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제일 먼저 업무에 대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희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많이 됨으로써 특히나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 특성상 이렇게 외부 출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외부인 출입 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외부인에 대한 그런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업무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민원 업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 지원, 그리고
놀이꾸러미,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때마다 늘어나는 각자 안내장 배부가 아무래도 지속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기존 업무랑 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그 어린 유아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저희가 그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코로나로 이렇게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도 그 많은 교육 계획들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도돌이표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그 업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혹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과학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오만성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에서 올 한해는 그 교육 공동체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원격 수업과 또 관련대에 관련 발열 체크, 방역 소동 등을 업무가 활용되고 이로 인해서 그 교정 간의 갈등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발열 체크, 방역 소동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발열 체크는 그 학교 등교시하고 평상시에 나눠서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 학교 등교시는 가급적 수업들하면 저희는 그 비교과 선생님을 해서 조를 편성했고요. 그 외 시간은 이 일반인 선생님하고 교육공인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해서 조를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그 업무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그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방문자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양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행정실 이렇게 같이 협의돼서 우리가 그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는 그 안내판을 게시해가지고 또 방문자가 배를 누르면 그 우리 행정실 가서 발을 체크하는지나 협의해서 저희 이렇게 지금 그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방역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선생님이 아마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일선 소규모학교는 보건선생님 모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보건선생님 계시지만은 실제 그 학교 시설 그런 단계는 우리 행정실에서 많이 잘 알고 있으면서 보건 업무도 방역에 관한 총괄 업무는 보건선생님 담당하시고 우리가 방역 수업 오면 그 행정실에서 안내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도교청 차원에서 코로나 장기가 된다면 학교 인력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교정 간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하고 특히 우리 일반인이나 교육 선생님들하고는 상당한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아마 그 교육활동이라는 교육활동이 선생님들하고 학생 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업무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서로 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우리 학교 구성원이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 일반인 선생님 계시고 아마 출발점이 다릅니다. 선생님을 출발했고 우리 일반인 선생님을 출발했고 우리 교육부 선생님을 출발했죠. 출발점이 다르지만 우리가 학생 교육이라는 그 목표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학생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 학교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함께 그에 맞추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교무행정사님, 실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관리자로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몽산초등학교 교장 문홍숙입니다. 다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긴급 돌봄이나 원격 수업 준비, 또 다른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다 보니 1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간 것 같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를 준비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오한솔 시장님처럼 행정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들도 올 한 해는 참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입학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체험학습은 어떻게 해야지? 수학여행은 해야 되나? 이러한 다양한 결정 시간에 교직원들은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관리자들 눈만 쳐다보고 있고요. 근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제가 몸담고 있는 문평초등학교는 작은 학교라서 전 직원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수가 있어서 결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적었지만 큰 학교 경우는 결정할 일도 많고 또 다수가 함께 모여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아마 부장교사 중심으로 소수 인원만 모여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불만의 소리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들도 많은 결정사항 앞에서 힘들게 결정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나주초등학교 서경호 선생님께서 육아 시간을 좀 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첫 아이 출산했던 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출산휴가가 3개월이지만 제가 할 때는 2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2, 3년 선배님들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저를 보고 너는 좋겠다 2개월이나 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자 선배님들은 아이고 여자들은 정말 좋겠어 애 낳으면 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선생님들이 육아 시간을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그런 선배님들처럼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 관리자들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현재 선생님들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도 차이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육아 시간이 이렇게 시행된 것은 2년도 안 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서로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조만간 서로에게 편안한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좀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1년 내내 얼굴에 고민이 참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머리에 흰머리도 되게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다들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생각해보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 등록이 단계에 따라서 등교 일정이 자꾸 변경되고 또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다 보니까 학생 등하교와 그리고 또 가정 교육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원격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려는 노력과 또 등교 횟수 또 원격 학습량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절충화해서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네. 서경호 선생님 말씀처럼 이번 코로나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교육단체에 이렇게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주 반대 학교에 또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에 나와서 집에 혼자 아이를 두고 과연 얘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지금 불안한 이런 온라인 수업이 수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만 앞서는 이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정을 가지고 그 나주 교육에 신임을 할 수 있게 그 교육청이나 이렇게 교육단체 쪽에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홍보해 주신다면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열심히 보고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좀 직장에서도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나주 교육에 대한 좀 신뢰도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해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못지않게 저희 예산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실장님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남초등학교 정숙장입니다. 배주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그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사업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이나 시청에 제출을 하고 예산을 교부받아서 학교회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다가 변경사항이 있으시거나 올해처럼 특별한 이런 때에는 예산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 역시도 교육청이나 시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 좀 안타까운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기본 운영비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잔액이 없는 게 맞는데요. 예산을 잘 편성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계획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우리 학교 예산에 그대로 고스란히 스며들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 예산은 1월 말 즈음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반면에 학교 교육계획은 그 즈음에서 이렇게 미완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의 모든 내용이 학교 예산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에 우리 교육계획도 같이 좀 완성될 수 있는 좀 날짜를 좀 어떻게 맞춰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요. 학교 특색 사업을 포함한 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학교 공동체 부서만 간의 끊임없는 협의와 꼼꼼한 사전 검토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인데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을 대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나주 교육에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의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 나주 교육은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 지속가능한 나주형 미래학 교육성, 목사골 나주 역사 문화 자랑이라고 하는 4가지 역점 과제를 두고 실천을 할 텐데요. 이러한 역점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상황을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2021년인 내년을 준비할 때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을 대비해서 수업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대학교 시절에 받았던 수업이라든지 교직에 들어와서 받았던 연수들이 다 학생들과 대면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수업 콘텐츠 구상 등 원격 수업도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영상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등 교육 정보화 연수가 많이 실시가 되어서 원격 수업에서도 질이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 2020년도가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학교 안, 밖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학교도 골드스카이라는 전학공이 있습니다. 저희 골드스카이는 수석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선배 교사와 저경력 교사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업 나눔 전학공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 전학공 선생님들과 모여서 효율적인 원격 수업 콘텐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또 수업도 미리 준비를 해보면서 전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학공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지원단 역할도 하면서 서로 돕기도 했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동교과 음악 선생님들과 학교 밖 전학공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밖 전학공에서는 수업뿐만이 아니고 또 업무적에서도 많이 협력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업무적으로나 수업 면에서도 협력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구상하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의 방법을 찾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저도 학교가 전학공 영심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심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영심위, 영은 영화, 시는 신앙송, 미는 미술작품 감상입니다. 회원들은 이런 인문학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은 영화, 신앙송, 미술에 관심 있는 교장 15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생진 시인, 곽재구 시인 등을 초청한 3번의 문학 콘서트에 직접 참여해서 신앙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인문학 카페에서 영화 감상을 하고 한의원 미술관이나 우재별 미술관을 찾아서 미술작품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리자들도 이처럼 전학공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신앙시 정호승님의 봄길 한 구절만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저는 올해 코로나 수업이 코로나 상황이 블렌디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10년도 더 걸릴 원격 수업이 코로나19 덕분에 1년 만에 학교 현장에 정착되었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교사들은 급변한 교육 환경에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교사 간에도 많은 격차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는 어찌어찌 적응하고 이렇게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관련 연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주 안에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또 창의융합교육원, 또 혁신도시 안에도 4차 산업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교사 연수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역점 과제들 중에서 수업 혁신과 관련되는 부분들과 또 창의융합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외의 역점 과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 혹시 누가 또? 네, 제가 작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학교에서 특색 사업으로 진행 중이었던 인문 글짓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로 우리 전교생의 학생들이 작가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작가가 돼서 책을 출판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학교에서 마치자고 물론 해드려서 애들이 소장도 하고 있고 학교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일부의 학생은 출판사와 직접 계약으로까지 이어져서 서점에서 진열돼가지고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마 우리 그 아이들의 자존감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작은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연말에 일시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서 작은 학교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만이 아닌 공동학부의 이런 학부모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접근이 가능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작은 학교 코너를 개설을 해서 해당 학교에서 자료를 충분히 거기다 공유를 하고, 작은 학교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데나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수정 실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작은 학교가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우리 학교는 올 한 해 찾아오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해보다 훨씬 많았고요. 또 체험학습,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엄두도 못 내는 당일이긴 하지만 수학여행도 다녀왔고요. 다양한 다모임 활동에 학생이 주체되어 다양한 놀이 활동도 해서 아이들이 코로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은 학교 설명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취소가 돼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간의 연계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풀뿌리 희망문화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49시간이라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 상황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역사탐험 원정대, 과학교실, 요리교실, 그리고 학습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실과와 창체에 연계한 요리교실 및 일부 과학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우리 역사탐험 원정대학의 학습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내년에는 문평에 있는 마을 학교 이외에 나주 관내에 있는 다른 마을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사가 직접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학교 연계 프로젝트
원격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마을학교 운영자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학교, 마을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학교, 마을교육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마을학교나 마을교육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마을학교 운영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마을학교나 마을교육에 생소한 선생님들, 교원들을 위해서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마을의 역사 그리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찾아보고 활용하고 싶은데 어떠한 마을 자원이 있고 또 그런 마을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포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마을 교육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을 하고 마을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하는 부분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작은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좀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스쿨투어와 함께하는 작은 학교 설명회 참 저희가 올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직접 학교를 보여드리는 스쿨투어를 함께하는 그런 작은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기획을 했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행사를 진행하는 그 전일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조금 확산이 되고 하는 바람에 취소가 돼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고민해 보고자 하고요. 저희 하려고 하는 역점과제 중에서 역사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주의 역사를 깊이 알고 또 나주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도 강화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임지가 면단위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단위이고 또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체험이 많이 소외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체험 또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체험이었는데 이 체험 또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충분하지 않는 게 아마 이 경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10년을 넘게 생활하면서 그 좀 소외된 애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요즘 찾아가는 그 문화 예술 체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이런 소외된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좀 더 이렇게 많이 또 배정을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경험을 쌓아서 아마 이 문화 체험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좋은 학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문화 체험을 이렇게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그 전임지 학교 애들과 놀이공원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 놀이공원에서 한참 뛰어놀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그 선생님 입장보다는 조금 학부모 입장으로서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 근무하는 곳이 혁신도시이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에는 그 이주한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주한 학부모님들이
저도 이렇게 10년을 넘게 나주에 살고 있지만 나주가 이렇게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요즘 마을 학교를 연계해서 그 자녀와 함께하는 뭐 주말 농장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설사를 동원한 뭐 역사 문화 이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이 이주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나주 교육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또 그 밖에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는 그 혁신 교육 시작은 그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그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 교육 공동체 공감이 없다면, 그리고 또 교육 공동체 협력이 없다면 그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시하는 교육 공동체 그 40날의 콘서트는 매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쉬운 것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남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나주 교육에 고민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을 좀 확대해서 우리 학생, 그다음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학생,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 그리고 나주시 관계자, 또 교육참여위원회에서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이 보면 지금까지는 그 학교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삶의 제 속에서, 삶의 공간에서 제를 찾는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은 이제 앞으로 교육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 교육청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 교육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마을학교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활동가 부족인 것 같고 아마 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을교육전산센터를 건립해서 적극적 지원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시에서도 상당히 우리 나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나주 교육청과 교육정책위원회도 없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육 설명에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 같은 그런 설명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참여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장식을 또 저에게 주셔서 정말 좋은데요. 저는 18년 동안 교부행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에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전문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교육 공동체 마음 나누기 콘서트의 패널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때 느껴보지 못한 약간 설레임과 또 내가 이런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자긍심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주가 지금 계속해서 혁신교육 지구이고 학교의 곳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 선생님들도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고 무엇보다 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교육 공무직 선생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다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우리 교육 공무직 선생님들에게도 소통과 협력 그리고 화합의 장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이 또한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많이 제공해 주실 거죠, 교육장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한 해 어려웠던 것들도 많이 돌아보고 또 내년도 나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제시해 봤는데요.
저희 지금 토론하는 중에 교육자님 가시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자님께서도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분의 패널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 나중에 교육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 미래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네요. 하여튼 오늘 참여해주신 6분의 패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6분의 말씀 속에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 공동체가 그리고 어려운 점을 감내했던 어려움들을 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교육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 학교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낸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위기나 어려움, 그것은 또 다른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잘 이끌어내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0년을 거쳐야 이뤄낼 그러한 수업 현장 공급 개선들을 1년 안에 이뤄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또 다른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많은 협의와 노력 속에서 어렵지만 그걸 또 극복해 나가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역을 하는 것들, 또 그런 예방 업무들을 또 철저히 하는 것, 수업도 하시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교육계획이 변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계획 변경, 그리고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해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격있게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함께 협의해서 성격있게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 감사히 드렸습니다. 아까 실장님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원래 이제 이런 학교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와 교육 계획이 만들어지는 학교 교육이 만드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11월달, 12월달에 반성회를 하고 평가회를 하고 또 미리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예산이 이제 학교에게는 2월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기 남아 있는 예산들을 추경 등을 통해서 또 계획하지 못된 것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그런 방역물품을 구입한달지 원격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한달지 또는 학습 준비도구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내년도에 수업 준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그런 불용 예산이 나지 않도록 또 필요하잖아요. 방역물품이며 원격 수업에 준비하는 물품들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또 이러한 상황들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가 지속되어져서 코로나 함께하는 그런 학교 생활이 지속될 거라고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건 조성에 저희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만들고 있는 내년도 2021 나주 교육 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셨던 온라인 수업, 브랜디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어서 그런 역량 강화 연수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안해 주셨던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공공기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제가 이제 그 전남교육연수원에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저희 교육청이 연수원과 함께 교육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렸더니 적극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입직기, 성장기 이 과정 속에서 연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적극 마련해서 온라인 수업, 브레인 러닝 수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전학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작년도에 선생님께서 열심히 이 위기당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전학공 수업 나눔 하셨잖아요. 강터 형태로 그 발표회를 했던 것들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초등 또 중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에 걸쳐서 그런 전학공에 대한 그 발표회 형태인데 이제 이름이 이제 장터 나눔이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동아리에서 경험했던 수업 형태들을 서로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활발한 활동들이 내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학공부 방향을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방향을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 브레인 러닝 역량 강화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그쪽의 동아리들을 더 양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온라인 수업 지원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전학공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학공 자체가 선생님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활동들에 올해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이 나중에 모두 선생님들께서 내년 전문학습 공동체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또한 작은 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요. 지속 가능한 나주형 미래 학교 육성이라는 역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혁신 지구가 우리가 나주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 학교 운영을 또 적극 지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면 단위의 그런 작은 학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도시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새롭게 혁신도시 지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 그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혁신도시와 그리고 면 단위 그리고 동의 도시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이 안에서 작은 학교들이 자기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이런 과밀한 학교 또 그런 도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은 학교 특성을 또 좋아하는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공동 학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런 또 작은 학교로 필요로 하는 원하는 또 학생들이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더욱 야심차게 준비했던 설명회들이 이제 직접은 안 되고 영상을 찍어서 또 제공했고요. 또 그걸 원하는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설명 자료들을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또 해드렸거든요. 또 아까 그냥 제안하셨던 상시 그 설명할 수 있는 코너를 저희도 만드는 것도 좋은 그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또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마을 학교 4개에서 18개로 확대 운영했어요.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지만 또 거기에 따른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학교 담당자와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해서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는 2000년 마하문화 역사 도시고 1000년 목사골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주 역사 문화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거 민주 시민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것 같죠. 우리 나주 아이들을요. 그래서 충분하게 나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직원이 또 협력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나주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도 힘내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21년 나주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한 내용들을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학교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을 했는데요. 다행히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서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해 주시고 또 저희가 실제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학교에서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셔서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나주교육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나주교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교육 2021 설명회와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